날씨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가슴 따뜻한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 따뜻한 훈훈한 공연 보여주신 윤광호님과 어린이 중창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이 광화문 광장이 가득 메워지고 있는데요. 이 양쪽 도로로도 넓혀서 앉아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이후 대회에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로도 이 대여를 넓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촛불 광장의 당당한 주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청소년 분들이었는데요. 아마 촛불에 참가하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18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을 또한 자주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실 분들은요.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회원이신 권혁주님과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의 김민성님을 모시고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요구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에서 활동하는 17살 권혁주라고 합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정권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 시국을 봐도 청소년들은 절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는 청소년이었죠. 청소년의 몸으로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몰래 만들어서 뿌리고 만세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마저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진 않겠죠. 유관순 열사와 4.19 혁명의 주역 김주열 열사만 봐도 청소년들은 절대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과연 주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청소년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집회 현장만 봐도 청소년들은 절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들이 저번 대선에서 투표해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뽑은 건가요? 정신적 성숙함과 나이는 절대 비례하다고 좀 볼 수 없습니다. 20살인 사람과 60인 사람 그리고 15살인 사람 이들의 정신적 성숙함은 과연 60을 넘은 사람과 15살인 사람 그 누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또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6세 아니 만 14세부터라도 참정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의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분들 중에서는 14세에는 솔직히 주면 안 되고 16세부터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만큼은 그렇게 해도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교육감 선거만큼은 적어도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저는 청소년에게 참정권 주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청소년들도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광장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지금도 각 지방에서 혹은 서울의 광장에서 집에서 TV를 지켜보며 이 광장에서 누가 무엇을 외치는지 어떤 요구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며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이 분노하고 그것을 참아왔던 것을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정교과서, 그리고 위안부 한일합의까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이 정부는 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에서 조종당한 혹은 만들어낸 정부의 행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혹은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자유 발언을 했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응원한다, 대견하다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1월 조기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열렸던 만 18세 선거권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장에 선 청소년들을 과연 주인이 아닌 것인지 그저 미래의 주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주인이며 현재를 바꿔나갈 권리가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힘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혁 입법이 먼저가 아니라 만 18세 선거권이 우선 돼서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장의 주인이고 또 오늘의 주인입니다. 우리 청소년 분들의 요구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촛불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에 이 작은 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촛불 자유발언 때 서셨던 한 청각장애인 참가분께서는 바로 저 창이 이 촛불과 함께하는 소통의 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매번 촛불 집회마다 이 수화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촛불에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발언과 또 공연의 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바로 수화 통역자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실 분은요, 바로 장애인 정보 문화누리 촛불 수화 재능 기부팀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미애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촛불 수화통역팀의 박미애라고 합니다. 저 지금 화면창을 좀 틀어주세요. 지금 원래 저 큰 창이 그거잖아요. 작은 창이 사실은 항상 보시던 게 작은 창에서 수화를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청각장애인 분들은 사실 저 작은 창이 없으면 12월 31일 날 그 청각장애인 분께서 여기서 연설을 자유발언을 하셨었어요. 저 작은 창이 없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저 작은 창이라도 있어서 세상에 소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저 보이시죠? 어떠세요? 네, 근데 조금 답답하시긴 하시죠? 네, 그래도 제 목소리가 좀 커요. 그죠? 그래서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시작하게 된 것도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통역을 하면서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대한민국이 진짜 많이 아팠구나. 사드며, 위안부 할머니 문제며, 뭐, 제주 문제, 제주 뭐, 강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청각장애인분들이 모르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뉴스에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불구속이 결정되는 날, 사실 그 전날 2,400원 때문에 그 횡령건으로 사실은 직장을 잃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농아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2,400원이 커? 340조가 커. 430조가 커. 사실 저희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죄가 클까요? 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법원에서는 이재용의 삼성의 편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그걸 보고 또 김진태 의원이 아, 이제야 날아났구나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청각장애인분들은 저희가 통역해드리면 되거든요. 그 이분들은 누가 통역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분들한테도 누가 좀 통역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저희의 이 광장에서 힘으로 그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종로의 철거 현장에서 청각장애인분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건 그분이 청각장애인 분이시라 그런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영상을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대통령이 발언할 때 그 옆에 항상 수화통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테레비에 조그만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퇴진하는 날 정말 신나게 수화통역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근혜 퇴진의 수화통역이 가능한 그날까지 우리가 이 광장에서 촛불을 더욱더 환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화면이 수화통역 화면이 커졌던 것처럼 이 장애인분들을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도 우리가 함께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싸우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박미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430억 뇌물보다 2,400원의 죄를 더 엄히 묻는 이 나라의 현실도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은 이 430억 뇌물의 주인공 바로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제발 총수 구속하라! 네, 그리고 또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있었던 최순실입니다. 여러분 청문회장에서 이 최순실이 다급하게 큰일 났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통화 음성이 나온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무대에 모실 분은요, 바로 이 최순실의 이 다급한 속마음을 아련한 선율과 함께 매치를 해주셔서 이 패러디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심재경님의 공연을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근데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했대. 아, 대체 왜 그런데? 아이, 큰일 났네. 그러네. 아유,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거를 이렇게 만드니까.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몰아가야 식으로 가야 될 될 것 것 같아. 같아. 아휴, 큰일 났네. 그러네. 아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않으면 이렇게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분리를 안 시키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그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죽어. 감사합니다. 노래 들으시니까 느낌이 개운하신가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만들고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한 곡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5탄인 셈인데 제목은 각종 모르쇠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답변한 우리 증인들이 계속 각종 모른다는 답변을 얼마나 늘어놓는지 그래서 참 꼬라지가 웃겨가지고 만든 곡인데 하여간 이런 이상한 노래가 장안의 화제가 안 되고 정상적인 노래가 사랑받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 각종 모르쇠 불러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의원님, 아닙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로 어떻게 알았을까? 다시 모릅니다. 물어볼게요.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전부 의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통화했습니까?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는 본 일이었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밝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니까 언제나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당신께서는 있는 그걸 그대로의 설명하기 쉽지 않으실 진실을 의원님,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네, 정말 재치 있는 공연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 주셨던 심재경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리고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도
우리는 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불의했는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광장을 촛불로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박근혜 정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유신 정치의 실패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께서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가 나눔님을 이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가 나눔이라고 합니다. 오늘 21일 전 세계 여성들이 세계 여성 공동행진 여성이 일어서면 나라가 일어선다고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이 시위는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인종차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애인 기자를 따라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했던 트럼프에 분노하는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완영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남성 장관들과 공무원에 의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분노합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궁금하면 한국을 보라고. 박근혜 정권의 실패가 여성 정치의 실패입니까?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실패는 유신 정치의 실패고 불통 정치의 실패이지 여성 정치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여성 정치의 시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들은 남성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합니다. 최근에 새 아이를 키우던 여성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다면서 가임기 여성이 어디에 사는지 분홍색 지도를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 2명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여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한테 자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고 그랬답니다. 이것이 한국 여성이 위치한 현실입니다. 여성의 노동을 더욱 착취하고 모성애가 본능이기 때문에 양육은 여성만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나의 자궁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출산의 도구로만 보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만들고 보호해주지 않는 이 국가가 여성에게 필요한 국가입니까?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투쟁할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이끌어내리고 권력의 중심인 검찰과 재벌을 해체하고 다시 세워서 평등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먼지 같은 차별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박근혜가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하에서 우리 수많은 여성들의 삶은 더욱더 고통받고 또한 공격받았습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바로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는 많은 여성들과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네, 다음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바로 대학생분인데요. 지금 서울대에서 여러분 100일 넘게 본관 점거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모실 분은 바로 그 100일 농성을 함께 해오고 계신 대학생분인데요. 여러분, 이시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1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대학생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대학가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비리 총장을 날려버리고 고대학생들은 박근혜표 대학정책 미래대학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박근혜 정권 적폐들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애초에 성남이 총장부터가 학내에서는 2순위로 추천됐는데 박근혜가 총장으로 꽂아 넣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대학을 상품화하고
재벌들의 입맛에 학문을 종속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입니다. 자기를 임명한 저와 아주 똑같이 박근혜와 똑같이 비민주적으로 대학 정책을 추진해서 저희 서울대 학생들은 100일 넘게 점거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캠퍼스 전체 운영비를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학문과 교육을 더욱더 재벌들에게 종속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대학의 기업화라고 부르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학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학생들은 이런 시흥 캠퍼스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100일 넘게 점거하고 있는데 성남기 총장은 무려 29명의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이 추운 겨울에 본관 건물의 전기와 난방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학의 총장이 할 짓입니까? 정말이지 악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이것이 두려움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성남기 총장은 바로 들불 같은 저항의 촛불이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여러분과 연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저희 서울대 학생들이 탄압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십시오. 저기 세종대왕상 오른편에서 저희 학생들은 학생투쟁 지지 징계중단 촉구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비용을 대고 또 저희가 점거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만 촛불의 힘으로 시흥 캠퍼스 그리고 박근혜표 대학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촛불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서울대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지와 응원의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단전 단수를 하겠다고 학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난방기구를 마련하고 또 학교 측의 징계 협박에 맞서서 지금 연서명을 또한 받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세종대왕상 근처에서 학생분들께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촛불들이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참여하시는 것으로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장에서 지금 미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신준우 어린이 12살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남색 코트를 입고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상 근처에 이 미아 천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자유 발언 때 오늘 마지막 발언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430억 뇌물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던 이 부정하고 불의한 자가 감옥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맞서서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한 투쟁을 수년 동안 벌여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언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조합원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이십니다. 이우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집 때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 방문해서 가정제품을 수리하고 있는 삼성 하청 노동자 이우식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마크를 달고 일을 했는데 삼성은 저희 삼성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주일 사이를 두고 삼성은 2번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면제부, 불법 파견 면제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2013년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를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는 전 직원 이름임을 확인해달라고 근로지휘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1월 12일 법원은 우리가 삼성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서비스 본관에서 면접을 보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삼성이 준 옷을 입고 삼성이 접수된 수리 의뢰를 받아서 삼성이 가라는 집에서 삼성 제품을 수리하고 삼성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 받은 돈을 삼성에 입금을 했는데 우리가 왜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까? 지시, 관리, 감독 삼성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법원은 삼성의 불법 파견 면제부를 준 겁니다. 두 번째 면제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뇌물, 위증, 횡령 면제부입니다. 삼성은 자꾸 최순실한테 삥 뜯겼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경영세습 뒤 좀 봐주고 노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대가 건넨 430억 뇌물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8조 원짜리 그룹을 자주유지하라고 해산돈 쓴 게 횡령 아니고 뭡니까? 사실 자기가 주도한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모른다고 한 거짓말! 위증 아니고 뭡니까? 실수로 입금한 2,400원! 횡령 아니고 이재용이 고의로 빼돌린 430억은 횡령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법이 이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제부는 모두 잘못이다. 우리들 민중들 무시하고 옆구리 긁는 면제부다.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면제부는 모두 시한부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면제부 모두 무효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 이재용 구속해서 뇌물 면제부 무효로 만들 것입니까?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불법 파견 면제부 무효로 꼭 만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백한 사람 민중들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반드시 이재용 구속시키고 처벌시킬 수 있는 불법파면 인정해서 비정규가 없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당당한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이유식 조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 회사의 직원을 직원이라 인정하지 않는 이재용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박근혜와 이재용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들도 공범이다! 그리고 이 공범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 파견의 현실도 우리가 함께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불법 파견 철폐하라! 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민 자유 발언 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실 텐데요. 본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몸풀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배우 양신우님께서 우리 촛불들과 함께 몸풀기 시간을 가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회 준비 체제를 맡은 대한민국 청년 배우 양신입니다. 네,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이쑤시개로 코끼리랑 싸워서 이기는 방법 아시는 분? 그죠? 아시는 분 있네. 코끼리를
이쑤시개로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 계속 찔러. 그럼 언젠가 죽어, 코끼리가. 저는 우리 촛불 집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 별거 아닌데 2명, 3명, 4명, 10만, 100만, 1000만 모이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체력이죠. 오래도록 버티고 장기전으로 버텨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몸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내 몸을 갖고 놔야 돼요.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준비체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기춘, 이재용 목운동이에요. 자, 청문회 보셨을 거예요. 김기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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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기춘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고개를 자연스럽게 돌려야 돼. 이건 아는 거야. 이건 아는 거야. 자연스럽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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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김기춘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재용 갑니다. 이재용은 뭐죠? 죄송합니다의 아이콘이죠. 자, 이재용 하면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김기춘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 다음 반기문 웃음 체조를 가볼 거예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큰 웃음 주시려고, 개그맨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큰 웃음 주시려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셔서 아주 행복한 발걸음을 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해봅니다. 제가 반기문 하면은 하고 웃으면 돼요. 아시죠? 자, 같이 가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제로 행복해진대요. 자, 같이 가볼게요.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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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약간 미친 것 같지만 약간 좀 광신도 집단 같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멋있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최순실, 박근혜 언니 오빠 체조를 가볼 거예요. 언니 오빠 체조. 한 달 전에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랑 가명을 써서 현빈 오빠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죠? 길라임이랑 가명까지 써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했어요. 그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시크릿 가든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어. 그러면 혼자 봤을 거야? 아니지. 최순실이랑 같이 봤을 거 아니야. 최순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박근혜가 한마디, 이번 행사 때 현빈이나 한번 불러야겠다. 그러면은 최순실이 뭐라고 할 거야? 언니 나도 언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박근혜가 어떻게? 같이 안 한다고. 진짜 좋은 건 혼자 가죠. 그죠? 그게 재벌들, 권력인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 요걸 해볼게요. 요렇게 가운데 기준해요. 요렇게 가운데. 내가 대충 이쪽에 있는 것 같다. 내가 대충 무대를 오른쪽에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최순실 하는 거야. 자, 이쪽은 최순실 하는 사람들은 요쪽 봐. 요쪽 봐. 이렇게 양손 요렇게 하고서 자, 요렇게 해볼 거예요. 언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 계신 분들 언니 들으면 어떻게? 꺼져!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이쪽 보시고 이쪽에 마주보세요. 서로 마주보세요. 자, 갑니다. 시작. 언니 꺼져! 언니 꺼져! 언니 꺼져! 자, 이번엔 바꿔서 해볼 거예요. 바꿔서. 자, 그럼 박근혜가 현빈을 어떻게 행사장에 부르거나 어떻게 해서 만났어. 어머, 현빈 오빠, 내가 비록 당신보다 나이가 2배는 많아도 오빠는 오빠예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여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여자라잖아요. 그죠? 자, 반 나눠서 이번엔 이쪽이 박근혜 대통령, 이쪽이 현빈이에요. 자, 오빠를 꼬시려고 어깨를 좀 요염하게 해줘야 돼. 어깨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하면은 현빈이 뭐라고? 꺼져! 그죠? 자, 반반 나눠서 가봅니다. 준비! 서로 마주보시고 시작! 오빠 꺼져! 오빠 꺼져! 오빠 꺼져! 너무 훌륭해. 자, 그 다음 이번에 팔운동이에요. 팔운동.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팔운동이야. 자, 잠바를 잠깐 벗을게. 자, 청와대 방향 어디죠? 청와대 어디? 저쪽? 자, 저쪽을 볼 거야. 저쪽을 보고
청와대방이 왜 보냐면, 그쪽도 사람인데 같이 운동해서 좀 오래오래 같이 건강하게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야. 자, 청와대방을 보고 양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하고 마지막에 이 손 이렇게 갖다 대. 그래서 여기 알통 있죠? 알통을 만지면 느끼면서 빠샤 당겨주는 거야. 빠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빠샤. 좋아요. 자, 이걸 청와대 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단순한 팔 운동이야. 1, 2, 3, 4, 5 감자를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절대 이런 게 아니라고. 단순한 운동이야 그냥. 1, 2, 3, 4, 5, 6 빠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빠샤. 1, 2, 3, 4, 5, 6 빠샤. 1, 2, 3, 4, 5, 6 빠샤. 너무 훌륭해.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다워. 자, 2개 남았어요. 이번엔 재벌 체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2개의 재벌 뭐죠? 오뚜기랑 삼성이죠. 오뚜기 왜? 오뚜기야? 상속을 받고도 너무 당연한 건데 상속세를 거의 1,500억? 1,600억? 이걸 냈는데 삼성은 얼마? 16억.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오뚜기 같은 기업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뚜기 칭찬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그럼 다 같이 오뚜기 한번 응원해봅니다. 양손 머리 위로. 자, 허리를 요렇게 했다가 허리 힘으로 딱 일어나는 거야. 허리 힘으로 딱 하면서 자, 문구 이렇게 멘트. 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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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아, 훌륭해. 자, 바로 이어서 삼성 체조 갈 거야. 삼성 어떻게? 삼성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썩어 빠진 기업은 망해야죠.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삼성 하면은 여러분들이 와르르르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가봅니다. 시작. 삼성 와르르르 삼성 삼성 와르르르 삼성. 아, 뷰티풀. 자,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이것도 청와대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체조 나와서 그때 에네르기파를 했어요. 에네르기파.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 쓰는 기술인데 우리의 영화에서 에네르기파 했었는데 이번에는 천진반이 쓰는 기공포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기공포에 카피 퇴진포를 갈게요. 퇴진포. 자, 양손을 이렇게 허리춤에 딱 해서 청와대 바라봐. 청와대 바라고 제가 박근혜 하면 손이 이렇게 삼각형. 천진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거 기공포 할 때 이렇게 해요. 하면서 퇴진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제 음악에 맞춰서 시작할 건데요. 물 한 모금 마실게. 자, 본격적으로 하품 체조 2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김기춘, 이정, 모근동부터 갑니다. 준비.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작. 김기춘, 죄송합니다. 김기춘, 김기춘, 죄송합니다. 김기춘, 죄송합니다. 김기춘, 죄송합니다. 김기춘, 죄송합니다. 김기춘, 죄송합니다. 자, 이재용 할 거예요. 이재용,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이재용,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자, 반기문 웃음 좀 가볼게요.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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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훌륭해. 진짜. 너무 훌륭해. 자, 언니 오빠 제조 가볼게요. 여기 최순실. 여기 박근혜. 준비. 언니, 언니. 가봅니다. 5, 6, 7, 8.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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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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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훌륭해. 자, 박근혜. 선빈 갑니다. 준비.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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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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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자, 다른 동 가봅니다. 청와대 보러. 준비. 시작. 1, 2, 3, 4, 5, 6, 빠샤. 1, 2, 3, 4, 5, 6, 빠샤. 1, 2, 3, 4, 5, 6, 빠샤. 1, 2, 3, 4, 5, 6, 빠샤.
제조가 옵니다. 오뚜기 삼성 오뚜기부터 준비. 오케이. 시작. 오뚜기 자, 삼성 가봅니다. 준비. 후! 5, 6, 7, 8. 삼성! 와르르! 삼성! 와르르! 삼성! 와르르! 와! 자, 마지막 퇴진 뽑아보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양손 허리에 준비! 이거예요. 5, 6, 7, 8.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촛불이여 하면 여러분들은 타올라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촛불이여 타올라라.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전화, 일명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은 물론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쓴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누구 명의인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대포폰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 행동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찬 함성으로 오늘 촛불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대행전 팀장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씨도 차가운 바닥도 눈보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모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지난 석 달여 동안 여러분이 지켜왔던 이 촛불광장, 이곳에서는
차별도 혐오도 없었고 나이와 성별, 지역, 계급, 직업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평등한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를 아침에 접하시고 다들 역시 재벌이구나 하는 자괴감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되었지만 대를 이어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일삼고 또 대를 이어 그 권세와 부를 유지했던 재벌 총수들을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노조가 없는 것이 자랑이라고 여기던 삼성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나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여러분의 힘찬 발언으로 오늘 13차 촛불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요. 다음 달 2월 25일 다시 이곳과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울 2017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이신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입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진행동 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촛불을 들어야 한 자들은 날씨 때문에 촛불이 꺼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촛불은 추위를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는 매화 꽃입니다. 촛불이 이길 것이고 봄은 결국 기어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도 권력도 백도 없는 사람들 몸이 재산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하는 마지막 촛불 집회라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촛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더 많은 촛불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정치를 바꾸고 불평등 세상, 헬조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13번째 촛불입니다. 3개월째 이어지는 즐기고 아름다운 촛불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처음 촛불을 든 날을 기억합니다. 3만이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3만이 1000만이 되어서 불의한 권력을 불태우고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천만 촛불이 없었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여전히 강장 안에 갇혔을 것이고 세종대왕성 앞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96%대 4%라는 전무후무한 대통령 지지 기록도 갱신했습니다. 주춤거리고 눈치 보던 야당을 돌려세워서 기어이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 소추시켰습니다. 재집권을 꿈꾸던 새누리당을 분단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촛불 민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국민 모두가 촛불혁명을 만들어온 주인공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결의로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가는 길은 꽃길만은 아닙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조인성과 공작정치 추방 김기춘은 구속됐지만 430억 뇌물 준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위에 있는 비선 실세는 선출되지 않는 재벌 권력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도 재벌 총수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재벌 천국 헬조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재벌의 책임을 묻고 죄를 묻고 재벌공학을 해체해야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저지른 많은 적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한교안간한 대응은 사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일본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기가 막힌 현실인데 아무런 항도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나라입니까?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 살인 책임자 처벌 진전 없습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등급 매겨 손쉽게 해고하는 성과 퇴출도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과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천만 촛불이 만든 이 항쟁에서 지금 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만들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하지 않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천만 촛불을 믿고 과감하게 당당하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을 받아낸 것이 촛불의 미심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촛불던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촛불 들자고 호소드립니다. 이 촛불이 바라는 꿈은 무엇입니까? 헬조선 불평등한 사회, 이것을 바꾸고 재벌 독식, 승자 독식, 정글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꿈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아직 분노를 사귈 때가 아닙니다. 촛불이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다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끝까지 승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월 4일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설 명절 잘 세시고 2월 4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에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주가 설 명절이죠. 그래서 13차까지 내려왔던 촛불 집회 다음 주 한 주는 쉬려고 합니다. 너무 서운하세요? 다음 주 한 주는 광화문 촛불 집회는 쉬지만요. 우리는 고향으로 가서 또 친지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밥상에서 촛불을 열고 술상에서 촛불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에 대한 이야기, 적폐청산의 이야기 설 연휴 동안 실컷 나누고 다시 2월 4일날 이곳 광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박골이라는 곳에서 오신 나눔이라고 하는 아이를 어머니가 찾고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아이를 어머니가 찾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상 옆에 있는 상황시 천막 세종대왕상 쪽으로 지금 나눔이라는 아이분께서 이 얘기 듣고 계시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얼른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형광색 옷을 입고 모금통을 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까지 13차 그리고 또 그동안의 이 촛불광장 집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정성과 힘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촛불광장을 지켜나가는 모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네, 그러면 우리
노란 풍선도 달고 계시고 우리 야광 옷을 형광 옷을 입으신 우리 자봉단이 지나가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만큼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모금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명운동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는요, 박근혜, 이명박 적폐 중에 적폐,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이 손배가압류를 없애자고 하는 노란 봉투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명운동이 있는데요. 이 서명운동을 위해서 제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516 도로라는 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박정희 시대 때, 유신 때 이 도로를 만들고 516을 기념한다며 이름을 516 도로라고 붙였답니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은 박정희 시대의 청산과 맞닿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 516 도로에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다음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대가로 4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뇌물로 줬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에 우려도 많고 정황도 많은데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구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했습니다. 이 조희연이라는 판사에게 분노한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바로 어제부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까지 법원에 강력한 규탄 의사를 전달하며 이재용의 재구속, 다시 한번 이재용의 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되는 그날까지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농성단에 계신 분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경찰이 번번이 불허했던 우리의 청와대 앞 행진을 가능케 했던 가처분 소송을 늘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사입니다. 퇴진행동 법률팀 김상은 변호사,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퇴진행동 법률팀 김상은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법률팀은 집행정지 시스템을 통해서 촛불행진이 청와대와 헌재에 가까이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섭과 변호사들이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삼성이 재벌과 최순실에게 지원한 430억이 이재용 경영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것,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을 판사만 모은다는 말입니까? 안정적 주거와 좋은 생활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부모 돈도 실력이라 말했던 종유라의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삼성 총수이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 430억 중 횡령액이 90억을 넘습니다. 횡령액이 50억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도주가 오래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이 왜 이재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부족한 것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재용 구속은 수십 년간 누적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첫 출발점입니다.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우리의 촛불 행진을 죽어가는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져가겠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재용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 7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상은 변호사님과 퇴진행동의 법률팀 너무 고생 많고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네, 오늘 25일까지 매일 거리 강연도 있고 촛불 집회도 서초동 법원에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날, 바닥도 차갑고 젖어서 앉기도 힘든 이날, 이 광화문 광장에 지난주보다 2배가 가까이 되는 20만 명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모이신 만큼 또 안전이 걱정됩니다. 유난히 지금 이 광장 돌바닥이 미끄럽고 옆에 있는 그 화분 같은 화단들이 굉장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하시거나 앉으실 때 꼭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 이어듣겠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박근혜 실정 폭정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황교안의 외고 정책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공동위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충환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장교가 되어 천황폐하에게 혈수로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을 때려잡은 놈이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8년 동안 독재를 한 놈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제가 54단에서 빡빡 끼고 있을 때 시바스리갈 처마시다가 총 맞아 뒤진 놈이 있습니다. 바로 닭깎기 마사오입니다. 그 딸은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전을 농당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그 딸에게 일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야라 꽃기요. 사드를 막아내고 그네를 구속시킬 때 박정희 망령까지도 이 땅에서 싹 쓸어내야 합니다. 친일과 독재로 얼룩진 썩고 썩은 이 오욕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주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닭깎기 마사오 하야라 꺾기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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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타파. 김기춘이가 구속됐습니다. 우병우를 넘어 건해까지 가야 합니다. 세월 쓰레기가 많습니다. 잘난 체하는 황교안이부터 사퇴시키고 한민구도 사퇴시켜야 합니다. 성주에서는 193일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천과 원불교도 154일째 사드 가고 평화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에서는 김천과 성주 주민들이 원불교가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야3당은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롯데의 부지 교환과 이 모든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대선 주자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사드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촛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주 구민과 김천 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닭깎기 마사오 하야라 꺾기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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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타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충환 위원장이셨습니다. 지금도 농성하고 있는 우리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다들 소식을 들으셨던 것처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직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속되었습니다. 환호성 한번 드릴까요?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구속의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용산 참사, 밀양송전탑, 제주 황정마을, 해군기지 싸움,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독립영화들을 배급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독립영화 전문 배급사가 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 독립영화사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옆에 내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립영화사는 계속된 탄압으로 인해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독립영화 전문 제작 배급사 시네마달의 김일건 대표를 여러분 뜨거운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시네마달의 김일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입니다. 시네마달은 강정마을, 용산 참사, 밀양송전탑,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배급하고 있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저희는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배급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직접 내사 지시가 떨어지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핸드폰이 사찰당하고 국가기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배제되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는 가난한 회사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인들과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저희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저 뒤에 광화문 텐트를 보십시오. 저희 영화인들과 문화예술계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뚫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광화문 광장에 블랙 텐트를 치고 광장을 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또한 블랙리스트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지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로 문화계를 탄압했던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관련 부역자들을 즉각 파멸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천되고 사퇴당한 양심적 공무원들은 당장 복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따라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융합시키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술은 여기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고 광화문 광장에 타오른 촛불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촛불 조명입니다. 바로 촛불 그 하나하나가 모여 밝히는 조명은 그 어떤 조명보다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 촛불이 있는 곳에 항상 카메라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네마다의 김일건 대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영화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었던 수없이 많은 악행들로 반드시 그 죄들이 다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안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오신 이예준님 계시면 어머님께서 지금 세종대왕상 어린이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예준님 빨리 어머님 계신 세종대왕상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추운 분위기를 조금 뜨겁게 달구어줄 공연을 해주실 뮤지션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힙합의 민족에서 엄청난 랩 실력을 보여줬고요. 많은 예능에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힙합 라임의 국가대표 랩 마스터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 눈 내리는 밤에 너무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랩의 지존 피타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햇빛 도시가 생기 전에 네 노래 하나 둘셋 빛을 바라는 가로등들 햇빛 딱한 시선들 기억해도 행복을 살 땐 증명으로 선물 추억들은 섞고 있고 모노톤 대세 가진 말썽들로 채워진 대세 처음 살아봤지만 그딴 건 다 헛수고 세월에 무너졌지 밤을 새워 쓰고 아침이면 찢어박힌 가사가 배짝 사라진 배짝 그래 내 자리 되찾는 게 쉽지 않단 걸 알고 있어 판단한 판골 그래 댓글에 단골 확실하게 말해줄게 누가 뭐랬든 행안이 뚫려버린 내 인생 내 꿈 다시 물어봐도 노래꾼 이제와 가진 건 뱉어낼 랩뿐 모두 다 내게 등을 돌리네 수근거려진 덫에 걸리네 이제 난 일어났지 다시 게임을 되돌리네 Loser라고 come on 눈들이 겨우 내 집에 꽤 멀리 갔다 해서 천만의 절망이 날 놀리가 없어 놀리다 타기 전 사랑을 떠났고 난 헐리다 말고 버려진 태어날 또 놀리다 버리고 위기를 이기는 길은 기도품 집 몰리가기 놀리다 버리게 가만둘 순 없지 참 멀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바꿔 놀리 박하 희망이 간절해 없지 논리가 판단을 지배했지 난 널리가 답한 절망에 가도 썬마가 또 속삭였지만 올리가 Can't judge me 난 내 몰리다 지쳤지 밑바닥 멀미가 날 정도로 지겨워 난 더 멀리 갈 수 있어 끝나진 않았어 자 멀리 봐 Loser라고 오케이 슬픔 속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아 난 높이 날게 Fly high Fly high 절망 속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아 더 높이 날게 Fly high Fly high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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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어둡고 좁은 방은 극도로 불안해 두꺼운 구름은 이내 비를 퍼붓고 난 이마와 가슴팍에 성호를 긋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비오며 듣고 나던 낡은 라디오 맑은 날이 오길 정말 지겨운 장막 낡은 날이 오길 하늘에 가까 우리 집 바깥 천둥 소리만 같게 눈물을 닦아주던 엄마는 없고 아빠도 안 계셔 난 이불을 덮고 한숨을 낮게 쉬었고 이런 날은 내 그림자마저 날 괴롭혀 손을 몰래 뻗어 라디오 볼륨을 높여 빗소리보다 노래소리 커질 때 빗방울보다 눈물이 짙어질 때 꿈만 잡는다 조그만 창문밖 빗소리 숨어있는 꿈만 찾는다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비가 그친 하늘에는 어느덧 곱게 별이 피어난 애국자 모양 7개 내가 붙인 이름은 검둥이 진돗개 행복이 뭔지 몰라도 난 행복해 겁만 터나 세상은 놀타리가 돼주진 않더라 나의 여린 꼬마의 두 눈에 세상이 제 빛으로 물드네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끝없이 무네 TV 속에 사람들은 웃고만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울고만 있는데 책에 나온 행복은 뭔지 아빠의 편지 그리고 눈가에 번지 있는 슬픔 미안하단 얘기만이 슬픈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슬픈지 비 오는 밤이면 나 덕지만 큰 꼬마 몸뚱이만 늘 꼬마 9살짜리 꼬마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아직 가끔 날 괴롭히는 것 가끔 난 일들에 사로잡히는 것 찾고 있던 기억들을 현실과만 바꾼다부터는 자꾸만 마이크만 손에 잡히는 걸 나 어느새 짙은 검은색 마이크를 쥐고 서있네 과거의 어둠새 나 치고 나와 무대로 올라 모두가 놀라 라임을 쏟아내지 어릴 때는 몰랐던 운명 꼬마가 울며 따라 노래 부르던 라디오는 분명 훨씬 더 시간이 지나 거친 도시 위를 거침없이 걷는 것이 바로 꼬마의 길임을 알고 있었네 나는 감춰온 비밀을 꺼내 시를 썼네 버겁던 시간과 어덕였던 시간들을 노래로 썼네 자 고개를 끄덕여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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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피타입니다. 네. 올라오자마자 짧은 인사도 없이 바로 노래만 했던 것 같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힙합 뮤지션이고요. 래퍼 피타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는 공연을 부탁받았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사실 다른 의미로 공연할 이유는 없었고요. 고민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제까지 여기 올라와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뭐 그래도 간간히 TV라는 매체에 얼굴을 들이밀긴 했지만 누구나 알만한 노래가 있는 인기 가수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도 블랙리스트에도 못 올랐어요. 그런데도 이런 무대에 서게 해주신 주최 측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추운데도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국가다운 국가에서 살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쥐고 올라왔습니다. 비록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찍고 까불어 볼게요. 도시의 풍경과 위선의 물감 뒤에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있기에 이 거리 위에 머물 순 없는가 내리는 비를 피해 어디로 숨었는가 눈을 떠라 어둠 속에 네 두 손을 뻗어라 국민을 떠나 정권이여 언제나 뻔하 빗나간 얘기들뿐 아무 의미도 없다 눈덩이 마냥 부푸 그 이름은 무엇과 바꾸어둔 건가 여기 어두운 공간 속에 갇혀버린 이 시대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니 그 대가를 그대가 뭘로 치를 텐가 여기 지금 이 노래가 양심이 몸부림치는 내 안의 명령 그 대양에 열려있는 대안의 혁명 국가다운 국가 그리고 비판다운 비판 그리고 지금 이 노래 힙합다운 힙합
황일중 용사인 칼림 황일중 용사인 칼림 황일중 용사인 칼림 황일중 용사인 칼림 불어 지금 소개하라 불안감가 불안감과 불안방따이 그만따따 불안감가 그랑감가 그만따따 그만감과 붉은 물 그랑감과 난산자라 그랑방 같은 서울거리 놀이판거리 불안당따 불안따따 용 끌고 그란따따 같은 노래 받아라 불안당가 뒤집어 궁금한 단판 보고 싶었던 걸 볼 테니 자리 지켜 그만 당 같은 노래내 불 붙은 볼펜이 해우지가 그만 봤다 급하게 날 찾는 목소리 본인은 북소리 그 소리 불안당가 바라군 마차를 담비 불안탐과 우리 같은 자를 불기짝을 때려붙잡을 순간이 왔다 이제 불안당과 가자 뭐 불안당가 준비된 불안당들의 놀이판들의 불안당과 함께라면 넌 불안당 이제 같이 불러라 불안당가 따라왔자 불안당과 함께라면 넌 불안당 그래 이제 같이 불러라 불안당가 네. 다음 곡을 하기 전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짤막한 멘트 하나만 하고 갈게요.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그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다녔죠. 동성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다지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뿌듯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때 장면 총리님께서 교장으로 재직하셨던 학교라는 거, 그리고 학교 교문 앞에 있는 비석의 말처럼 4.19 혁명 맨 앞줄에 교복 입은 동성고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 굉장한 프라이드로 삼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마다 버스 타고 혹은 걸어서 매일 지나다니던 곳이 바로 여기 광화문 앞이었어요. 그때는 꽤나 낭만적인 거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뜨거운 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이란 제목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는 청계광장에서 불렀어요.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불렀죠. 오늘은 진짜 광화문 앞에서 부르게 됐네요. 마지막 곡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경찰에게 총 맞는 친구는 없어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은 많아 이렇게만 써도 무슨 얘긴지 안 단계 슬픈 거야 한 단계 추락했지 모두의 삶이 위험한 단계 시스템 따위 좆도 모르겠고 딱 보니 씨팔도 세금 모르겠고 세상살이 승질머리 둘 다 족같아 그래 같이 뒹굴어보자 이 개똥밭에 기타 Straight country. Come on. Keep it real, I gotta keep it real. Keep it real, I gotta keep it real. Keep it real, I gotta keep it real. 내가 나이 먹을 때마다 날 찾아오요. 매일 밤은 겨줄 알았던 나이 20대 초도 역겨울 정도로 가난했고 존내다 살아냈고 뭐 다들 비슷할 걸 다 담아내거로 만들고 싶던 겨울밤 중 도로에 불빛 따라 걸어 더러운 손가락에다 감정 넣은 매캐한 밤공길 노태 담공길들이 쓰다 지우다 지칠 때 눈을 감던 길